몸값 오른 안철수, 이유 있는 변신? 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요즘 정치권에서는 사람이 달라졌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윤지영 기자, 네. 무슨 얘기예요? 네.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안철수 대표의 과거 모습, 굉장히 모범생 이미지에 다소 수줍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신데 요즘 이미지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눈썹인 것 같아요. 눈썹이요? 네, 최근에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를 하면서 눈썹 문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눈썹이 얼굴 인상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이 눈썹에 산이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짙어진 모습이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좀 인상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네요. 네. 또 그간 안 대표에게 가장 많이 나왔던 비판 중에 하나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떠나간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왔거든요. 네. 최근에는 이런 모습도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에게는 앞으로 형으로 모시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요. 안철수 대표가 그 중진 의원에게 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안 대표의 측근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이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 안철수 대표는 지난 2017년이죠. 대선을 앞두고도 파격 변신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을 이길 승부사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문재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누굽니까? 자신과 다른 생각 이야기한다고 아랫사람이랑 상대하라고 호통치는 후보가 대통령 되려고 합니다. 대통령 되면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 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굽니까? 지난 대선 때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멘트였죠. 은영미 의원님, 이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선거 때 되면 이미지 변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범생 이미지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변신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본 영상도 2017년 대선 때 영상이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좀 굵게 들리죠? 네네. 이것도 사실은 좀 컨설팅을 좀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보기엔 약간 어색하긴 하죠. 어쨌거나 안철수 대표의 이제 단점이다. 뭐 이미지가 뭐 다는 아닙니다만 단점이다 하면은 이제 뭐 샤이한 모범생.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나 어투가 약간 어색하고 약간 초등학생스럽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받아왔어요. 당시에 뭐 그런 얘기들이 네, 조금 뭐 있었고. 그런데 이제 장점이라면 오히려 또 이제 때묻지 않은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또 장점으로는 작용합니다. 어쨌든 이제 정치인들한테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이미지 변신을 하려는 모습 자체는 나쁘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더구나 형이라고 사석에서 형이라고도 부르고 뭐 폭탄주도 직접 따라주고 원래 술 안 드셨는데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고맙다는 말도 잘하고 이건 정치인한테 좋은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는 거는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정치에 있어서 이제 외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대표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에 나오면서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철수 이름이 뭐 철수라서 뭐 그렇지만 철수 또 철수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좀 강단이 없다든가 또는 권력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권력 의지가 나쁜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뭘 내 힘으로 해보겠다 뭐 이런 그렇죠. 네. 좋은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11년 박원순 시장한테 서울시장 양보하고. 후보를 양보하고 또 2012년에는 문재인 대표와의 단일화에서 물러났죠. 네.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의 입장에서 양보라고 생각했는데 외부에서 보기에 밖에서 보기에는 철수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때는 어떤 결론이 이어질지 물론 자기가 해야겠다라고 욕심 부리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좀 관심이 쏠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경우는 원래 시작을
여권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새정치민주연합 해가지고 지금의 여당 쪽과 손을 잡았는데 나중에 이제 탈당을 했죠. 그래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국민의당도 사실은 호남에서 2016년 총선 때 호남에서 많은 국회의원을 얻었습니다. 사실상 중도 본인은 중도라고 하지만 여권 쪽과 많이 가까워왔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지금 보수 단일화, 서울시장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합당이나 입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중도라는 게 물론 여기다 붙여도 되고 저기다 붙여도 되긴 하겠지만 저 사람의 정체성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10년을 정치를 생활을 했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문점은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설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제 옆에 정치인들 사진, 윤석열 총장 사진도 있지만 몇 장 있어요. 이 이미지 변신은 정치인들한테는 숙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근데 사실 이게 요즘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는 눈썹 문신 상당히 유행입니다. 근데 정치인 눈썹 문신의 선도주자는 사실 홍준표 의원인데요. 네. 이게 홍준표 의원 2011년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할 당시에 스트레스로 눈썹이 너무 많이 빠져서 너무 짙게, 상당히 짙게 눈썹 문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짙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앵그리버드랑 그 캐릭터가 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홍그리버드라는 이 별명까지도 얻게 되기도 했었는데 상당히 좀 인기를 끌었죠. 네, 그래서 당시에 그 홍그리버드라는 별명으로 당 홍보 영상에 나오기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2011년 홍준표 대표 때고 요즘에 이제 이미지 변신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보시는 저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안검하수, 그러니까 눈꺼풀이 자꾸 처질 때 이걸 좀 올려주는 이런 수술이죠. 이 안검하수 수술을 며칠 휴가를 내고 난 다음에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 안검하 수술만 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머리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좀 젊게 바뀌었고 네. 살도 뺐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꾼 이유 아마도 다음 정치 행보를 고려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좀 변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동석 기자. 그 안철수 대표랑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얼마 전에 회동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데 이걸 두고서 말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제 만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놓고 각자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회동 결과가 어땠는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님 만나서 무슨 얘기하셨어요? 그냥 새해 인사만 드렸습니다. 입당이나 합당 같은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새해 인사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만났다는 걸 누가 얘기를 했냐고요. 나는 만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거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으려고 그래요. 나한테는 물어보지 말아요. 가서 상대방 나를 만났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지. 조만간 다시 한번 만나시거나 만나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앞으로 만날 일 없어요. 네,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만나자고 요청이 안 올 거라고 본다고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밝혔는데요. 둘의 회동은 결국 각자의 의견만 이렇게 전달하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가 먼저 만남을 요청했지만 그동안 갈등고리가 깊은 김 위원장은 마음을 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단단히 화가 난 이유, 바로 회동 사실을 비공개로 원했지만 안 대표 측에서 언론에 흘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만난 걸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고자 했는데 안철수 대표 쪽에서 먼저 이걸 공개해버리니까 여기에 화가 났다. 자, 이 국민의힘에서요.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하는 인물 또 한 명 있죠.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인데요. 어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던데 김은미 기자. 네. 여기서도 안철수 대표를 언급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출마를 하는데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체 무슨 조건을 걸었는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권 단일화를 위해 안철수 후보님께 간곡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합당을 결단해 주시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는 조건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한테는 국민의힘으로 꼭 입당을 하라는 상당한 압박을 가한 셈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국민의힘 보면 당내 경선을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그렇죠. 방침을 정한 것도 그렇고 자꾸 안철수 대표에게는 입당해서 같이 경선하자 뭐 이런 지금 의도인데 안철수 대표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안철수 대표가 많은 변신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 이게 어떤 정치적인 선택도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야당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선거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번이 마지막 정치적인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이 사태를 해야지. 아니 뭐 다음에 또 하지. 이렇게 했다가는 저는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고 봐요. 자, 그러면 문제는 국민의힘과 어떤 본인이 합당을 하는 것이 아니면 단일화하는 것이 어떻게 표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따져봐야겠죠. 김종인 위원장이 뭐 만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건 아마 양측 간에 좀 기싸움을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아마 저는 아마 이번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어떤 식이든지 단일화에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면을 좀 살려주느냐. 지금 안철수 대표는 좀 합당 형식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들어와서 100%니까 그냥 다 해라. 뭐 당신이 올 때 된다면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실랑이가 한 몇 주 동안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단일화라는 그런 어떤 명제에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 고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